자, 효과 컨트롤에는 모션이라고 하는 항목과 불투명도, 시간 다시 매핑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는데, 모션이라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에 대한 설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큰 그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세하게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서 공부하시려면 이게 끝도 없어요. 끝도 없고, 일단은 전체적인 거 한번 훅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할 게 있으면은 세부 사항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효과 컨트롤에 오시게 되면 이 클립에 대한 겁니다. 위에 보시면은 클립에 대한, 우리가 이미지 시퀀스에가 요거 넣는 건데, 클립에 대한 설정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효과 컨트롤에 나오는 이 설정들은 클립 단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클립 단위로.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요 클립 항목들 하나하나 잘려진 걸 클립이라고 했죠. 그죠? 요 클립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요 효과 컨트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치 지정, 비율 조정은 크기입니다. 크기. 그 다음에 회전, 깜빡임 제거 필터, 불투명도, 그 다음에 혼합 모드, 이와 같은 걸 가지고 조정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움직임만 줘야 되겠다 하시면 이 모션에 있는 설정 값들을 조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이고 안 보이고를 설정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불투명도와 혼합 모드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하는 방법에서 이 창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모서리의 그 가장자리 부분에 구분선을 마우스로 잡으셔가지고 좌로나 우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 조정하실 수 있고, 오른쪽 영역에 펼쳐져 있는 이 타임라인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현재 있는 클립의 시작 위치와 마지막 위치를 뜻해요. 그래서 이 클립의 이렇게 마지막 위치까지 가시게 되면 이 클립의 마지막 위치까지 도착을 하죠. 옆에 클립이 한 개 더 있다 하시면 걔는 상관없습니다. 선택되어 있는 클립에 대해서만 지정되는 거라서. 그 다음 처음의 위치로 이렇게 헤드를 옮겨 주시게 되면 처음 상태로 이렇게 옮겨와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전체 타임라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클립에 대한 타임라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0프레임에서 시작이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 이 클립이 자 이쪽 뒤쪽으로 한 1초 정도 뒤로 밀려났다 생각을 합시다. 1초 뒤로 이렇게 밀려났을 때 여기서 1초 15프레임에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1초 15프레임에 올려놨는데, 위에 효과 컨트롤에는 보시면 처음 부분에서 15프레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졌죠. 얘는 0에서부터 따져보면 1초 15프레임이지만 클립 내에서는 조금밖에 이동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클립 단위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클립을 이동해 버리니까 위에 것도 이만큼 뒤로 밀려났죠. 그래서 클립 단위로 보여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위에 나오는 타임라인은 클립 단위로 움직여집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얘도 확대 축소가 있어요. 스크롤바를 길이를 줄여 주시게 되면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고, 스크롤바를 늘려 주시게 되면 끝까지 늘려 보시면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어서 전체 길이가 다 보여지죠.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고, 이 속성을 변경하시게 되면, 속성 값을 변경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 개체 영상의 위치죠, 영상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는데, 앞에 쪽에 나오는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쪽에 나오는 것이 X좌표, 그러니까 왼쪽에서 얼마 떨어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y좌표입니다. y좌표. 위에서부터 얼마 떨어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위치의 값을, 자, x의 위치의 값을 줄여봤어요. 줄이실 때는 숫자 위에 마우스 올리셔가지고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왼쪽 버튼 누르셔서 왼쪽으로 옮기시면 수치가 줄어들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수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수치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영상이 수치를 줄여버리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빈자리가 남았어요. 검정 부분은 이 부분이 까맣게 나오는 부분은 영상이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옮겨 볼까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옮겨 보시면은,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너무 많이 이동했네. 이렇게 빈자리가 생겼어요. 영상에서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X좌표를 조정하시게 되면 좌우로 움직이게 되고, Y좌표를 이번에 움직여 볼까요? Y좌표의 수치를 높였습니다. 높이니까 아래쪽으로 떨어지죠. Y좌표의 수치를 높이시게 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음, 수치를 줄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이렇게 줄이시게 되면 수치값이 줄어짐에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X의 위치와 Y 위치를 나타내줘요. 그러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옮겨지는 데 있어서 기준점, 이 좌표의 수치값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이 수치값이 적혀지느냐 하면 밑에 있는 기준점이라고 하는 좌표가 있습니다. 기준점 좌표가 있는데 이미지 중심입니다. 얘는 이미지 중심입니다. 얘의 위치는 좌표 중심이고 전체 시퀀스 좌표의 중심이고, 얘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 화면 기준으로 해서 화면의 이미지 기준에서 426, 240 이렇게 위치를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모션을 클릭해 볼까요? 모션을 클릭해 보세요. 모션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미지에서 이 부분 있나요? 가운데 부분에 동그라미 해서 십자로 놓여져 있는 자리. 자, 여기 교차된 지점이 중심점,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 어디에 가 있죠? 화면 가운데 있죠. 그죠? 화면 가운데 있는 것이 이 기준점의 좌표예요. 지금 기준점의 좌표고, 그래서 기준점의 좌표는 화면 기준이고, 여기에 있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 검정색 있는 부분 시퀀스 전체 크기의 좌표입니다. 쉽게 아실 수 있는 방법은 0을 한번 적어보세요. 0, y도 0, 00 지점을 한번 지정해 보시게 되면 기준점이 00 지점으로 가라 그거거든요. 그러면 기준점이, 가운데 있던 기준점이 화면 이 시퀀스의 00 지점은 왼쪽 상단이라서 왼쪽 상단에 정확하게 모서리에 딱 마주쳤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 기준으로 모든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수치가 얼마였어요? 처음 수치가? 까먹었죠. 그래서 프리미어는 이게 있어요. 뒤에 보시면 매개 변수 재설정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처음 상태로 되돌려줍니다. 쉽죠? 여러분 막 이렇게 움직여 보시다가 처음 상태로 되돌리고 싶어. 매개 변수 재설정 눌러버리면 돼요. 그러면 처음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효과 컨트롤에 클립을 선택하시게 되면 클립에 나오는 속성들, 기본 속성들을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 속성을 갖고 애니메이션을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위치 이동, 비율 조정, 크기 조정입니다. 줄여보시게 되면 이렇게 작아지고, 또 확장 100%보다 크게 하시면 더 커지고, 커지면 안 좋은 것이 이렇게 화질이 떨어져요.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하는 거는 건물
줄여주시는 거는 괜찮아요. 줄여주시는 거는 줄여가지고 요 위에 만약에 뉴스 같은 걸 하게 되면 이 녀석 위에다가 이렇게 아나운서 위쪽에 그림 뜨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영상을 줄여서 표시하실 수도 있어요. 비율 조정이고요. 비율 조정에서 나는 가로 세로 비율을 달리 줄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영상에서는 가로 세로 비율 달리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일단은 뭐 달리 줄래 하시면은 끄시면은 비율이 높이와 폭을 따로 주실 수가 있어요. 높이와 폭을 따로 주실 수 있는데 예, 따로 안 주시는 게 좋아요. 균일 비율로 가시고 회전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매개변수 재설정해서 처음 상태로 돌려놓고 회전을 넣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회전을 합니다. 영상이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시게 되고 기준점 이동도 하실 수는 있어요. 기준점 이동이 지금 화면의 가운데 놓여 있지만 왼쪽 꼭지점으로 만들겠다 하시면 왼쪽 꼭지점으로 이렇게 0 잡으셔가지고 기준점을 이동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 이때 회전을 하시게 되면 좀 전에는 가운데 기준으로 회전을 했지만 얘는 어때요? 엉뚱한 데가 있죠. 그죠? 한번 보시면 회전을 하실 때 기준점이 왼쪽 꼭지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시게 돼요. 화면 가운데가 아니고 왼쪽 꼭지점 기준으로 회전하시게 됩니다. 회전하실 때 값을 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회전을 들어갔어요. 회전을 들어가니까 360도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앞에 뭐 숫자가 있고 X 하는 게 붙었죠. 그죠? 회전 수를 의미를 합니다. 앞자리 숫자는 회전 수를 의미를 해서 내가 두 바퀴 돌리겠다. 요거는 각도고 두 바퀴 돌리겠다 하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두 바퀴를 설정하시겠다 하게 되면 EX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소문자 X 적으시면 됩니다. EX 적으시면 두 바퀴 돌아가는 게 돼요. 한 바퀴 돌리겠다 1X, 그 다음 제로는 뭐 재설정 눌러주시면 제로가 되고, 그래서 적는 방법입니다. 두 바퀴 반 2x 적고 180 적으시면 되죠. 180도니까 2x 180 차례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불투명도가 있네요. 불투명도는 드래그를 해서 보여지거나 안 보여지거나 반투명하게 보이거나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혼합 모드는 63쪽에 정리를 해놨지만 포토샵에 있는 혼합 모드랑 동일합니다. 포토샵에 있는 혼합 모드랑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위의 클립과 위쪽의 클립과 아래쪽에 트랙에 보시면 1번 트랙과 2번 트랙이 있으면 2번 트랙에 대해서 효과를 넣어 주셔야지만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아래쪽에는 혼합 모드 적어도 소용없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혼합 모드를 넣으셔야 돼요. 두 개 이상의 클립이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다가 혼합 모드를 넣으셔야지만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혼합 모드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이거는 효과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효과 컨트롤 창이고요.